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작은 움직임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롱과 숏이 사정없이 터져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9,600까지 올랐다가 29,000달러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와리가리 살벌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을까? 자, 첫 번째로는 인도 관련된 소식입니다. 브릭스 국가 중에 하나죠. 인도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원유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최초로 달러가 아닌 그들의 자국 통화인 루피를 활용해가지고 거래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지불을 하는 나라 인도도 지불을 받는 나라 아랍에미레이트도 둘 다 달러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겠죠. 느리지만은 천천히 확실하게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달러.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얀 하치우스가 이야기합니다. 연준이 내년 6월 정도가 되면은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 지표에 가까워지면서 2%에 가까워지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 같다. 모든 것은 앞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 전에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나가지고 박살이 나게 되면서 긴급 금리 인하 이런 게 나오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어서는 흥미로운 소식 아르헨티나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후보이자 친 비트코인 성향의 밀레이가 예비선거에서 다른 지지자들을 제끼고 득표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중앙은행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은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시민들을 착취하는 방법이자 사기다. 정답이죠.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을 본래 주인인 일반 시민들에게 되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최근 예비 투표에서 30.1%를 차지하게 되면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최저 확정 득표율 45%를 얻을 때까지 3번의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밀레이가 30.1%, 2등이 28.3%, 3위가 27.2%, 나름 박빙의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계에서 몇 번째입니까? 3번째 정도 되나요? 엘살바도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3번째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은행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협하는 후보가 순순히 대통령이 되도록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럽고 비열한 수를 쓰게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면서 밀레이 씨, 하비에르 밀레이인데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118%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쯤 되면 사람들도 뭔가가 바뀌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투표 잘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시민들. 다음으로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기는 좀 힘든 루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게리 겐세이가 자리를 내주고 물러남과 동시에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꿈같은 루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죠. 조만간 해당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에 지원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29,000달러짜리의 꿀을 발라놨나요? 범위 밖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역대 3번째로 낮은 변동성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가장 낮았었던 때는 2016년 9월과 2023년 1월 그 후마다 당연히 큰 움직임이 따라왔었는데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이 되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시리본 매수 지표가 떴다. 매수 시그널.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2번째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첫 번째 떴을 때 27% 상승하면서 2만 달러에서 25,300달러까지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도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위로 쏘게 되면서 몇 주 안에 37,3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
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과연 비트코인은 길고 긴 횡보 끝에 상승으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분석가 알리 온체인 분석가인데요. 이 양반은 이야기하기를 온체인상의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29,660달러에서 35,54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그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가 지지 구간이었었던 이유는 209만 개의 주소가 해당 범위에서 87만 4,57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죄다 물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빨리 3만 달러 위로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겠죠. 다음으로 분석가 마일즈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서 나스닥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RSI가 과열됐었다가 이제는 식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는데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더 상승해가지고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시장을 겁나게 놀래켜버린 소식이 나왔습니다.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그동안에 여기저기 틀리면서 어리버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소리 소문 없이 강력하게 숏을 때리는데요. 93% 전체 포트폴리오의 93%를 걸고 숏에 베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는 나스닥과 S&P 500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S&P 500이 무려 8억 9천만 달러, 나스닥에는 7억 4천만 달러, 도합 16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의 돈을 풋옵션을 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도 아니면 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로 몰빵을 때려버리려면 강력한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자 대단합니다. 마이클 버리. 과연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당연히 만약에 마이클 버리가 예상한 대로 미국 증시가 크게 휘청이게 되면 비트코인도 딸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신호들이 엉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맥디 상승 크로스가 나왔다. 이번에도 상승 한번 갈 수 있을까?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도 가격과 볼륨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직 긍정적인데 지금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롱을 볼 수 있는 셋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롱 치려고 벼르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오히려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 지금 외적인 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달러의 강세도 좀 걸리긴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뉴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저번 반감기와 이번 반감기 비교를 해봤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다가 고점 대비 618자리까지 반등 올라온 다음에 조정이 나온 후 상승장이 이어졌었다. 이번에도 618자리까지 나오게 된다면 48,551달러까지 쳤다가 그 다음에 큰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말 확실히 온체인이라든지 다른 분석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적인 조건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당연히 미국 증시랑 함께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시 에이케리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 횡보 칠 때는 나는 베팅을 할 마음이 없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31,401달러 위까지 올라와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롱. 그 다음에 27,357달러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숏.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죠. 조마조마하지 말고 결과 나오면은 그때 움직인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이더리움 같은 경우 4시간봉 차트인데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지금부터 상승할 수도 있을 듯이라는 분석 있었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었던 돈네나 언니의 아크인베스트가 또 다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된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헤데라 해지그래프 호재가 어제 또 나왔었죠. 현기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준이다. 연준이 지금 페르나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이들의 서비스 제공자 중에 한 곳으로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회사인 드랍이라는 회사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것도 연준이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기술을 활용하는구나 라는 소식과 함께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다. 최근에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은 없었지만은 에이다를 10만 개 이상 보유한 상어와 고래들이 지난 4개월 동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집중적으로다가 계속해서 줍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어서는 얼마 전에 해킹 때문에 크게 골치를 앓았었던 커브 생태계 디파이가 이번에는 커브에 의해서 해킹을 또 당했습니다. 210만 달러 해킹 피해. 자, 이 해커들 정말 너무하네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잘 벌 수 있을 건데 왜 자꾸 남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어서는 라울파리 형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처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솔라나는 내가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암호화폐다. 그리고 솔라나 설립자 아나톨리 야코벤코를 봤을 때 비탈릭 부테리니처럼 업계 리더이자 사상가임을 알 수가 있다. 온체인 개발 및 활성도도 탑 프로젝트에 뒤처지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솔라나처럼 네트워크 중단 사태가 많이 나왔었던 프로젝트도 없었던 것 같은데 솔라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라울파리 형님. 다음으로 얼마 전에 샘 뱅크만이 재수감됐죠. 재판 앞두고 재수감됐는데 왜 재수감됐느냐? 이 자식이 증인을 위협하거나 증인들의 증언을 위조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겉보기에는 어리버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야비한 인간이다.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평소에 쌍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내에서의 정의 구현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왔던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광고 봐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도움이 안 됐으면은 안 봐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계속해서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광고 봐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